안녕하십니까. 애견케미칼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애견케미칼이 어제 지금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눌림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처럼 눌렸을 때 더 매수해도 좋은지, 아니면은 얼마에서 또 매도하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 매수가 항상 어렵고 매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간단하고 확실한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거는 어떤 이슈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슈가 없으면 사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슈가 있을 때도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진짜 재미없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이거 주식판 자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왜 매수와 매도가 필요하냐? 이게 100명이 매수를 해줬으면요. 누군가는 100명이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주가의 위치를 꼭 확인하라고 해요. 지금 애견케미칼은 완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언제부터 돈이 들어왔죠? 4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지금 3달 연속으로 계속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애견케미칼 움직이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때가 제가 11,6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11,610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1,750원의 구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니까 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눌림의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러면 지금 애견케미칼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던 가격도 잘 보세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데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얘가 다시 눌림 조정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파동의 현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당시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자, 일봉상으로 갔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파동 그린 거 맞습니까? 자, 주주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매물대 차트를 딱 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정말 편해요. 주주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저는 요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매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매물대를 그러면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 안에서 물량을 모았었는데 이탈했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못 지켰으니까. 이게 저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언제 다시 매수하냐? 자,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그러면 제가 요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단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에서 사실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언제 터질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얘가 더 떨어졌으면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 기준으로 매집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모칸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물량을 모아가시기에 좋다라고 했던 거고 다행히 매물대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집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26일 날에 거래량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수익을 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견케미칼이 아쉬웠던 게 거래량이 지금 터진 건 너무 좋아요. 딱 그 매물대 라인에서 정확하게 터져줬거든요. 그러면 60분 봉으로 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넓게 좀 펼치면은 떡하니 하나 보이십니까? 요 두꺼운 매물대. 제가 지금 여기만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요 매물대 라인만. 지금 이 애견케미칼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 핑크색 안에서 조금 주가가 멈춰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지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조금 밀린 모습인데 다행인 점은 아직 거래량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지금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후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래량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견케미칼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현재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시기는 여전히 지금 이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11,000원과 10,000원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 가시는 선택은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까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가 뜰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파란색의 화살표가 안 떴죠. 그러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을 때 매도합시다 라고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대신에 문자 내용은 좀 잘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사실 좀 편하게 매매하시고 싶잖아요. 쉽게.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은지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애경케미칼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애경케미칼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주주분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은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매물대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 두꺼운 매물대 깔려 있었죠, 바닥에. 요때는 어땠어요?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십니까? 요동을 치죠. 그리고 나서 매물대 딱 돌파고 나니까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현재 두꺼운 매물대 자리 잡고 있고 머리 위로도 지금 17,500원, 그 다음에 위로도 2만원 구간. 결국은 지금 애경케미칼은 요 각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쭉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랐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